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북한이 여러 가지 좀 사건을 일으킨 그런 한 주였습니다. 지금 북한이 국경을 1월 29일 날 봉쇄했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난 다음에 2월 하순이죠. 김정은이 그 원산에 가 있는 거로 지금 돼 있는데 포사격을 지도했습니다. 포병을 대단히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며칠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날 95일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죠. 작년 11월 28일 날 발사한 이후에 석 달 만에 처음 발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항의를 했다고 3월 3일 김여정이 공식 담화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상당히 무시하는, 청와대를 모독하는 그런 담화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날 김정은이 친서를 보내가지고 한국 정부가, 한국 대통령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움을 하고 있는 거를 격려해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친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월 3일 날 보낸 거하고 3월 4일 날 둘이 오빠하고 여동생인데 완전히 다른 내용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왜 그러나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꼭 일주일 만인 3월 9일 날 북한이 이거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도 있고 방사포도 있고 그냥 한꺼번에 한 10발을 또 동해바다를 향해서 사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미국이 북한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끄럽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응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북한이 이렇게 자기를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북한을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북한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미국의 군사력이 아시아에 직결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특이한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아시아 국가들을 향한 군사 정책, 특히 베트남, 혹시 대만하고도 모종의 군사 관계가 성립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미국, 베트남, 대만, 그리고 미국의 동남아시아 군사 전략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을 했는데 3월 9일자로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한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미사일 3발을 포함해서 나중에 보니까 한 10발 정도 이제 쏘아 올렸다고 돼 있습니다. 방사포도하기 미사일에서 한 10여 발 정도를 쐈는데 그중에서 3발은 비행거리 200km, 고도 50km, 한국군 당국이 북한이 개발 중인 초대형 방사포를 쏜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것을 이제 방사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미국 측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KN-25라는 미사일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사포하고 미사일이 뭐가 다르냐면은 방사포일 경우에는 유엔에서 북한 보고 더 이상 너는 이것을 발사하지 말라 하는 탄도미사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이제 방사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미국은 KN-25 미사일이다. 그래서 이제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시끄럽게 한국에 대해서 전혀 다른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또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미사일을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쏴대는데 이런 것들이 목표가 무엇일까? 첫째는 북한은 건재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이제 과시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이게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저는 미국에 대해서 보내는 신호의 의미가 좀 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하는 행동에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지금 돈도 없고 가난한 나라가 이 미사일은 미국 가격으로 치면 100만 달러짜리인데 이런 것들을 쉬지 않고 쏘아야 된다는 것은 다 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어떤 이 목적이 있을 거다 하는데 이거는 군사 행위고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대단히 별것 아닌 듯,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무시하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이 하는 모든 훈련은 육군 훈련입니다. 육군 훈련. 육군 중에서도 보병이 총 들고 뛰는 훈련이 아니라
포병이 대포를 쏘는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병이 대포를 쏘고 포병이 미사일을 쏘고 포병이 다연장 로켓포를 쏘는 뭐 이런 상황이죠. 왜 그러냐? 북한은 해군과 공군이 거의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뭐 있으나마나한 상태까지 갔는데 바로 북한이 가진 군사력 중에서 한국을 가장 제대로 위협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효율적인 수단이 포병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포병 화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금 사진을 보시는데 김정은이 옆에 그 별을 몇 개를 단 그 북한의 장군이 마스크를 쓰고 망원경을 들고 이제 포 쏘는 것을 관찰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이 그 3월 9일자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그 NK 뉴스라는 그 미국의 자료인데 거기서 그 사진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겁니다. 김정은 Overseas Mixed Artillery and Rocket System Strike Drill 해가지고 KCNA 북한 중앙방송이죠. 북한 중앙방송이 보도한 사진인데 김정은이 믹스드 아틀러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쏜 겁니다. 미사일도 쏘고 대포도 쏘고 그리고 로켓도 쏘고 그것을 이제 스트라이크 드릴 타격 훈련이죠. 타격 훈련을 한 것을 김정은이가 관찰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사진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그 훈련에 대해서 자기가 하라고 그랬고 그 훈련의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했다. 그리고 앞으로 포병을 더욱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똑같은 사진을 이제 옆에서 본 거나 마찬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 사진이 인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그 이 중앙방송 보도를 보면은 이게 그 내부 결속용 훈련이라는 것이 아주 그 이 뚜렷하게 나오는데 북한에서 그 방송에 나온 얘기입니다.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몸소 지펴주신 훈련, 혁명의 불길, 아주 그 형용사가 많아요. 전투력 강화의 불바람 속에서 멸적의 기세 드높이 혁명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벌여가고 있는 용감한 전선 포병들은 사격 구령이 떨어지자 일제히 선멸의 포문을 열고 불을 토했다. 이거를 제가 그 영어로 번역한 걸 읽었는데 읽기가 아주 그 대단히 난해한 그런 영어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미국 신문에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전선 포병들은 일당백 포병의 전투 실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백발백중의 명중 포성을 높여 올렸다. 참 문장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 훈련했다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그 김정은이를 축켜 세우는 그런 문장으로 이제 가득 찼다는 것을 보면은 이 훈련이 북한의 어떤 그 내부 결속을 하기 위한 그런 훈련임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북한 포병의 위력을 보고 우리 군대의 위력이라고 했으며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을 북한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겁줄 수 있는 것은 포병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민군 포병 무력을 누구나 두려워하는 세계 최강의 병종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체적 혁명 무력 건설 노선의 제일 중대 과업으로 내세우고 계속 줄기차게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좀 뭐 말이 복잡한데 군사훈련한 것을 전부 이렇게 그 일개인을 축켜 세우는 그런 기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뭐 믹스트라고 그랬으니까 막 합쳐진 포병인데 거기 들어간 것이 자주포, 다연장 로켓포,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를 쐈는데 그 여러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미국은 KN-25라는 볼리스틱 미사일, 볼리스틱이라는 게 이제 공 던지듯이 나가는 겁니다. 쏠 때의 방향과 뭐 그 속도 뭐 이런 거 결정되면 그다음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볼리스틱, 그러니까 공이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하고 북한은 초대구경 방사포라고 언급을 했다. 초대구경 방사포라고 언급함으로써 그 UN 안전보장이사에 결의안 1718호 즉 북한은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도 발사하면 안 된다를 저촉되지 않는 것처럼 북한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최근에 북한이 또 얘기한 것 중에서 잠옷 심각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포병 훈련하고 관계없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National Existential Threat 그 영어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의 존재에 관한 위협.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한테도 대단한 그 위협 대상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서도 이 훈련을 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제가 그
그 미사일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북한이 이런 이 훈련을 한 것이 이제 대한민국을 일단 겁주기 위한 훈련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 KN-25라는 미사일은 이 직경이 60cm 정도 됩니다. 이 폭이 한 60cm 되는 미사일이고 길이가 8.6m, 그러니까 뭐 상당히 긴 거죠. 그리고 사정거리가 380km. 요 380km라는 거는 그냥 직선으로 가가지고 거의 제주도까지 한반도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고속도로를 제일 가까운 길로만 가면은 400km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꼬불꼬불 가는데도. 근데 직선으로 380km 그러면은 휴전선에서 우리나라 그 뭐 남해안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지금 북한이 쏜 것이죠. 한국을 다 커버할 수 있다, 다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뭐 이것은 그 미국 CSIS 워싱턴에 있는 국제전략연구소 가면은 아예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이라는 해가지고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섹션이 있고 실험을 언제 했는지까지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사진 하나 보실 텐데 2019년 9월 10일 날 북한이 이제 발사했던 이게 8월 25일 날 처음으로 발사했고 2019년 2019년에 개발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 실험을 한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또 이제 얘기하는 거가 그 다연장 로켓포라는 건데, 다연장 로켓포가 그 영어 이름으로는 멀티플 런치 로켓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LRS라고 그러는데, 이 다연장포는 여러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트럭 등에다가 실어놓고 그리고 여러 발이 막 이렇게 붐을 뿜으면서 발사되는 그런 건데, 이 다연장포는 뭐 갖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북한의 다연장포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거가 M1985, M1991 해가지고 240mm짜리 이제 다연장포죠. 이거가 사정거리가 40 내지 60km 되니까 이것을 북한의 그 휴전선 부근에서 쏘면은 뭐 서울까지 충분히 오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대충 다 이제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평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다연장포를 요번에 이제 같이 쏜 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주체포라고 말하는 포가 있습니다. 주체포. 또 일명 또 곡산포라고 불립니다. 곡산포. 1978년에 북한이 이제 맨 처음에 만든 포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보시는 사진은 이게 그 이라크군이 가지고 있다가 미군한테 뺏긴 그 포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만들어가지고 이라크에다 수출했던 거죠. 이 밑에 그 캐터필러가 있어서 그 탱크처럼 그 굴러다니는 것인데, 이거는 뭐 그 이 밑에 있는 캐터필러가 다 이제 떨어져 나간 아주 고물 망가진 포 사진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 사진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미국이 그 이라크 전쟁에서 뺏어가지고 그리고 뭐 제거했던 그런 포인데, 그러니까 북한의 그 포병은 김정은이 말했듯이 상당히 그 위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포를 만드는 기술, 미사일 만드는 기술은 우리가 도저히 그 무시하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곡산포라는 이 또 주체포라는 포는 이게 17mm입니다. 170mm. 그러니까 뭐 170mm니까 포 중에서 이제 꽤 큰 건데 5분당 한두 발을 발사할 수 있고 사정거리가 40 내지 60km. 그러니까 다연장포랑 거의 맞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한 300km 정도 이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작전 반경. 그리고 속도도 한 40km까지 낼 수 있는 이런 그 포들인데, 이런 것들을 요번에 그냥 섞어서 한 10발을 3월 9일 날 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저런 포를 몇 개를 가지고 있냐. 지금 한국을 실효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북한의 포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백서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방백서는 이제 2년마다 이제 한 번씩 나오는데, 지금 이게 2018년 거가 가장 최근 것입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북한이 야포를 8,600문을 가지고 있고 방사포를 5,500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보면은 14,100개의 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포를 하나마다 1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 그러니까 문, 우리가 도라는 뜻의 그 문인데, 14,100개의 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격을 안 하고 방어장치 안 취하고 그냥 북한 보고 마음 놓고 쏘라고 그러면은 뭐 서울은 뭐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고 곧 초토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전쟁을 할 때
자기를 가리지 않고 전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기를 방어를 하고 가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14,100문의 포가 뭐 수십만 발의 포를 서울을 향해서 쏴가지고 서울은 초토화된다라고 문자 그대로 이제 믿지는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포가 못 날라오게 하고 그러고 공격을 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100문이라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양의 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중에 약 70%를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은 평양하고 원산을 잇는 지도, 그 남쪽, 그러니까 이제 전방 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육군 전력의 70%를 평양 원산선 이남에 배치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 킬로미터 사정거리를 말씀드렸듯이 전부 서울 수도권을 쏠 수 있는 그런 포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맞싸고 그러니까 그것의 그 위험에 대해서 이제 그 뭐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코리아 워치라는 그 블로그에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그 쓴 논문이 있는데 그 앞부분입니다. North Korea keeps showing the world why its long-range artillery is a threat. 그러니까 북한의 장사포라고 됩니다. 장거리 포가 왜 위협이 되는지를 북한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겁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저자는 북한이 13,000문의 야포를 휴전선에다 배치하고 있다. 그 숫자는 맞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의하면은 2018년, 19년 현재 14,100문의 그 야포가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은 DMZ서부터 25마일밖에 되지 않는다. 바로 서울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가 지금 북한이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은 혹시 미국이 먼저 사전에 폭격할 것을 이제 대비해서 너희들이 폭격할 경우에 우리는 서울을 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판 전쟁 억지 전략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서울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논리가 참 괴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싸울 경우에도 그러니까 북한이 복수할 수 있는 대상이 대한민국이 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이제 대단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물론 현대 군사 전략이, 특히 미국의 군사 전략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전쟁이 전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 북한을 공격한다면은 그 솔레이만이 공격했던 그 식으로 할 겁니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 자체를 제거하는 그런 작전을 쓰겠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이 뭐 이제 이 군사적인 측면을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가 이제 두 번, 작년 11월 18일 나오고 금년 1월 11일 날 나왔는데, 작년 11월 18일 거 잠깐 읽어보면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그 무슨 진전이 있는 듯한 냄새만 피우며 저들에게 유리한 시간벌이만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익한 그러한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작년 연말에 미국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미국은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 예를 들어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 날 김교관이 또다시 이제 담화를 했죠.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탁에서 1년 반이 넘게 속 키우고 시간을 잃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를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국가 이익에 의해서 일을 하지 사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국사를 논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미국한테 속여서 지난 시기처럼 시간을 버리는 일은 앞으로는 절대로 없을 거다. 그리고 김계관 씨는 그 베트남에서 자기네들이 국가의 중핵, 그러니까 중핵이라는 게 바로 그 영변 핵시설입니다. 중핵적인 핵시설을 통째로 바꾸고 포기하고 유엔 제재를 좀 덜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미국이 안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회담은 앞으로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것 안 들어준 이유는 뭐 간단하죠. 영변권 말고서 다른 데서 핵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포기하는 거죠. 미국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인 강요나 당하는 그런 회담에 다시 나갈 필요가 없으며,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회담의 분위기를 북한이 고백을 한 겁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회담 타구에서 장사꾼들처럼 무엇과 무엇을 바꿈질할 의욕도 전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핵을 계속 만들고 보유하고 개발하겠다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갈 길을 갈 것이다까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편지가 나온 것이 조금 좀 시간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이거는 뭐 제스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입니다. 그래서 1월 8일 날 김정은한테 트럼프가 생일 축하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또 그때 뭐 또 약간의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한국이 그 트럼프의 메시지를 받아서 북한한테 전하겠다는 식으로 그때 대한민국을 비난하면서 바로 미국도 같이 비난한 요 김계관의 성명서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신문에는 이렇게 나왔죠. 트럼프가 해피 버스데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북한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 Not enough. North Korea says. 해가지고 트럼프가 뭐 생일 축하를 했지만은 그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그 3월 9일 날 쏜 데 대해서도 지금 트럼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월 2일 날 한 데 대해서는 트럼프가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트럼프의 말이 no reaction입니다. 반응 안 할 거야. 대응하지 않을 거야. 미사일을 쐈는데 반응이 no reaction. 대응하지 않을 거야. 반응하지 않겠다. 무시하겠다라는 뜻이죠. 왜 무시작전을 펴고 있을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No talk, action only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행동은 계속하고 있다. 여기서 액션이라는 거는 뭐 그냥 애들 말로 하면 북한의 목을 조르는 겁니다.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은 안 하는데 행동은 하고 있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최대 압박 작전을 하고 제재를 풀어주지 않고 있고 그런 일은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 하지 않되 압박 작전은 계속한다. 그러니까 no talk, 말은 없다. action only, 행동만 할 뿐이다. 라고 보는데 지금 미국에 미국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를 하는데 트럼프의 참모들이 더 이상 김정은하고 대통령 선거 끝낼 때까지는 거래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조언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얘기는 금년 2월 10일 날 그 CNN 방송에서 나온 거를 인용하면은 그 트럼프 tells advisors 그 자기 보좌관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He does not want another summit with North Korea's Kim before the election. 그러니까 선거하기 전에 김정은하고 더 이상 더 정상회담 더 할 생각은 없다라고 그 자기 보좌관들한테 얘기했다. 바로 no talk 작전이면 no talk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공개한 것이 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도 한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거의 공개적으로 북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월 9일, 3월 8일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쏜 이후에 미국에서 어떤 대응이 나오냐 트럼프 트윗 같은 데를 보면은 그런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가장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12월 31일 밤인데 그러니까 지난 12월 31일 그러니까 작년 새해가 밝기 전날 밤이죠. 그때 그 마르아라고라는 자기 그 별장에서 트럼프가 나는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지.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김정은과 자기는 다이버전트 아젠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생각하는 거가 완전히 달라. 좋아하지만은 생각이 다르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Look, he likes me. 그거 나를 좋아해. I like him. 나도 그를 좋아하지. We get along. 우리는 잘 지내고 있지. He's representing his country. 그는 김정은은 자기 나라를 대표하고 I'm representing my country. 나는 이 나라를 대표하지. We have to do what we have to do.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말을 안 하고 이제 그게 거의 김정은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를 도와주는 그 미국의 관리들이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북한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트럼프가 스스로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오바마가 당신은 아마 북한하고 전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북한 문제죠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외교정책 아젠다에서 제일 그 상위에 두고서 이제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회담 그 두 번 만났죠. 그리고 6월 달에 판문점에서 한 번 더 만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년에 선거를 하는 해인데 트럼프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영어로 읽겠습니다. Those working on Trump's re-election campaign do not believe North Korea is an issue crucial to the president winning a return to office.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를 해주는 그 미국의 보좌관들이 북한과 무슨 타협을 맺는 것이 트럼프가 재선되는데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시작전을 뭐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그 북한 이슈가 트럼프의 선거에 그 관계없는 이슈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그 2월 달에 있었던 그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어드레스에서도 북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랑 너무나 다르죠. 작년에 할 때는 뭐 지승호도 부르고 뭐 이렇게 그 북한 문제를 세게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는 북한에 대한 언급을 뭐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무시 작전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그 이유가 지금도 북한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은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얻지 못하면은 차라리 손해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읽어보면은 An administration official said there is real appetite within the president's inner circle to force a deal with North Korea before the election. 선거하기 전에 북한하고 어떤 딜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하는 데 대해서 지금 대통령의 그 이너서클 사람들은 별로 흥미가 없다. Real appetite. 뭐 그거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Saying any potential benefit to be gained from reopening talks are greatly outweighed by the risks. 뭐냐면은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뭐 어떤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그렇지 못함으로써 당하게 될 손해가 훨씬 크다고 본다. 그럴 바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얘기를 안 한다. 그런데 행동은 한다죠. 목은 조르고 있죠. 얘기는 안 하고 행동은 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북한이 미사일도 쏘고 나 여기 있다 나 좀 봐라 하고서 소리를 지른 거다라고 이번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은 트럼프가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주지 않는 한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이미 또 공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대화가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는데 제가 말이죠. 이제 이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미국이 그 전쟁 행동을 지금 뭐 연구해 놓은 논문들 제가 그 간만에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저도 이제 시간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밀렸던 지금 책을 아주 맹렬하게 쓰고 있는 중인데 그거 쓰면서 이제 옛날에 썼던 논문들 쭉 정리하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미국의 외교 정책에 관련된 그런 글을 읽었던 것들이 몇 개가 생각이 나가지고 또 마침 금년이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 해고 만약 미국이 뭐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북한을 향해서 할지도 모르는 그러는 해인데 거기에 관련된 그 학술적인 그 논문 한두 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오스트롬하고 사이먼즈라는 그 학자가 쓴 건데 이건 냉전 시대 때예요. 미국 대통령들이 소련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경우 미국 국민들의 지지도가 평균 4 내지 5% 상승한 반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소련한테 강경하게 나오면은 그 지지도가 오릅니다. 이게 그 어느 나라랑 비슷해요. 우리가 일본에게 강경하게 나오면은 어떤 경우라도 지지도가 오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미국 대통령이 소련에 대해서 세게 하면은 4, 5%가 상승했다. 소련에 대해서 유화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평균 2% 정도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말랑말랑하게 대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내려가고 그리고 세게 대하면은 아주 타프하게 대하면은 평균 4 내지 5%가 올라갔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이 선거하는 해에 그 지지율을 올리고 당선 또 되기 위해서 강경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런 논문이 있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그러니까 2020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죠. 선거전이 중반 이후에 도달할 경우 이제 중반 이후라는 건 이제 한 8, 9월 되는 겁니다. 도달할 경우 적대적인 국가들과 평화적인 협정을 이뤄낼 가능성은 낮아지는 대신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는 해 뭐 여름, 가을에는 그 적국하고 미국하고 타협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미국이 무력 분쟁에 개입하고 무력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이 논문에 발견된 사실에 의하면은 지금 북한이 미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금년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되는 해, 그해 가을에 현직 대통령을 분노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라는 그 논문,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논문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 40년 동안 미국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제거한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경제적인 지표가 불량했던, 즉 인플레가 높았고 실업률이 높았던 경우였다. 이 면에서 보면은 금년에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은 좋은데, 근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거 보면은 뭐 석유값이 폭락하고 그래가지고 미국 그 경제가 선거할 때까지 그냥 계속 그 안전한 행진을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 경제가 나쁠 때마다 그 미국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보면 국제 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국내 정치의 연속이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다. 그렇죠. 외교 정책이 특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 해에 미국이 무력을 많이 썼다라는 그 사실, 미국의 경우 선거가 없는 해보다는 물론, 그러니까 선거가 없는 해들이 있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2년마다니까 이제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보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국제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으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금년이 미국이 군사력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 가운데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지 못한 8번의 경우 중 7번에 걸쳐서 미국은 국제 분쟁에 개입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는 해 경제가 나쁘면은 8분의 7 확률로 그러니까 뭐 미국은 때리고 싶은 녀석을 골라 때린다는 그런 말이 있죠. 반면 선거가 없었던 해 18년 중 미국이 국제 분규에 개입한 경우는 9번, 50% 정도였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 해 미국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경제적 불황이 선행된 경우가 아닐지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에 미국은 국제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그러니까 2020년은 이런 그 과거의 경험에 의할 때 미국이 무력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 해다 이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6년 중 13번,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17년 중 13번, 선거가 없었던 해 35년 중 22번, 요걸 비율로 하면은 선거가 있던 해는 81%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76%, 없는 해는 63% 확률로 미국이 국제 분쟁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선거, 경기 불황, 그리고 무력 분쟁의 개입 정도는 명백한 관계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브루스 러셋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그 예일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의 논문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전쟁과 국제정치라는 책을 지금 뭐 부지런히 쓰고 있는 중인데, 이 내용도 책에 이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은 지금 시간이 북한의 편은 아니라고 보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북한의 편은 아니고, 북한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북한에서 근무했던 뭐 영국 대사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요번에 특히 북한이 여러모로 어려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북한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 스스로 지금 바이러스 문제는 국가의 존립에 existential threat, 그러니까 존재의 그 위협이 된다고까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잠깐 인용하고 싶은 거가 더그 밴도우라는 이 사람은 주한미군 철수를 가장 줄기차게 가장 큰 목소리로 주장하는 학자인데, 더그 밴도우라는 사람이 3월 7일 날 게재한 논문입니다. Real Maximum Pressure. 지금 미국이 북한을 맥시멈 프레셔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진짜 맥시멈 프레셔는 미국이 지금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What happens if coronavirus spread fast in North Korea?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에 빠른 속도로 전파될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논문의 제목이 진짜 맥시멈 프레셔는 바로 그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말씀을 드렸고 알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이 전염병에 취약하고 또 가장 잘 방역 체제라든가 또는 의료 체제가 지금 망가진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회주의를 한 70년 하다 보니까 국가가 사실 파탄난 상황에 이르렀는데,
아무튼 지금 북한이 거의 그 힘든 상황에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그 뭐 금년 들어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언가 이제 결론이 나는 그런 해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뭐 계속 좀 이상한 행동으로 뭐 미사일도 쏴대고 또 뭐 좋은 편지도 보내고 욕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미국이 무시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이 주제는 이 정도까지 하고 미국과 베트남 그리고 대만의 군사협력 요 관련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